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21년 4회 건축기사의 건축 시공 문제. 자, 여러분들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네, 비계 시스템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시스템 비계죠. 비계 부분의 시스템 비계. 자, 표준 시방서에 따른 시스템 비계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비계가 있고 시스템 비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스템자가 붙으면 비계 간의 접합 조립이 간편해진 걸 얘기를 해요. 그죠? 자, 1번 볼게요.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 조인트를 사용하고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이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 2번. 자, 수평재는 수직재 연결 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대각으로 설치되는 가세는 비계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에서 60도, 일반적으로 45도죠.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4번.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매 조절 너트와 밀착대로 설치해야 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된다. 이때 자,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몇 분의 몇? 5분의 1이 아니고 얼마 이상 겹쳐야 되냐면 3분의 1 이상 겹쳐도록 해야 돼요. 자, 끝까지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그죠? 문제 상당히 깁니다. 자, 됐고요. 자, 22번 문제. 자, 이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죠. 자, 기본적인 문제 아니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죠. 자, 공정관리에서 공기단축을 시행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기단축 시행 시 간접비는 상승한다. 네, 틀렸어요. 네, 뭐가 상승하면 직접비가 상승하죠. 직접비. 직접비는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간접비는 자, 반대로 감소합니다. 자, 직접비는 뭐냐면 직접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그 다음에 재료와 이거 순간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직접비가 상승을 해요. 공정을 짧게 끝내려고 하면요. 자, 그런데 간접비는 감소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간접비의 대표적인 예가 있냐면, 자, 우리가 그 현장을 개설하면 현장 사무소라는 걸 개설하죠. 그럼 현장 사무소의 운영비, 그 다음에 가설 시설의 설치비나 운영비, 그리고 현장의 관리 직원의 인건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간접비예요. 근데 공사 기간이 짧아지면요. 네. 자, 현장 가설 사무실에 자, 운영될 걸 2달 운영할 걸 한 달만 운영이 되니까 이 간접비는 줄어들고요. 그다음 현장의 관리 직원의 임금도 조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2달치 줄 거 한 달치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이유가 있다. 1번 정답이고요. 2번 비용 구배가 최소인 작업을 우선 단축한다. 3번 주공정선상에 작업을 먼저 대상으로 한다. MCX법은 대표적인 공기단축법이다. 네. 기본적인 내용이죠. 다음은 자, 이것도 쉬운 문제네요. 자, 23번 문제. 자, 콘크리트의 건조축 영양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시멘트의 화학 성분이나 분말도에 따라 건조 수축량이 변화한다. 2번 골재 중에 포함된 미립분이나 점토, 실트는 일반적으로 건조축을 증대시킨다. 3번 바닷모래에 포함된 염분은 그 양이 많으면 건조축을 증대시킨다. 4번 자, 단위 수량이 증가하면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건조 수축의 양도 많아지죠. 건조축이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 안에 있는 수분의 양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수분 자체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자, 건조축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4번이 정답이죠. 자, 됐고요. 자, 24번 진내력을 갖춘 집안으로 만들기 위해 배수공법 또는 탈수공법이 아닌 것은 뭐냐?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대표적인 점토질의 배수공법이고요. 웰포인트 공법, 사질토의 강제 배수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베너토 공법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말뚝 공법이죠. 말뚝 시공공법. 말뚝 시공공법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쉬운 문제고요. 자, 25번 문제. 자, 페인트 칠을 하는 경우 자, 초벌과 재벌 등을 도장할 때마다 색을 약간씩 다르게 하는 이유 뭐죠? 네, 칠한 횟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4번이죠. 초벌, 재벌 등 페인트 칠 횟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자, 26번 문제. 자, 개념 설계에서 유지 관리 단계까지, 즉 설계에서 유지 관리 단계까지에서 전 건물의 전 수명 주기 동안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모든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한다.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한다.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한다.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한다. 그죠? 네. 정답 뭐예요? 자,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죠. 그죠? 인포메이션. 자, 요것만 보면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죠.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예요. 매니지먼트. 근데 뭐를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하겠다는 얘기예요? 건물이죠? 그죠? 건물. 빌딩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그래서 BIM. 자, 3번이 정답이죠. 자, 됐고요.
자, 27번 문제. 자, 벽돌벽의 균열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문골의 불균형 배치, 벽돌의 공간 쌓기요? 벽돌의 공간 쌓는 이유는 대부분 단열성이나 방음성을 확보하기 위해 쌓는 건데 저것 때문에 균열이 나지 않죠. 2번 정답. 기초의 부등치마, 그다음 하중의 불균등 분포. 상당히 문제 쉽네요. 자, 28번 문제. 쇠석 콘크리트. 여기서 말하는 쇠석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깬자갈을 얘기를 하죠. 깬자갈. 네, 깬자갈. 자, 깬자갈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모래 사용량은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서 많아진다. 네. 세석은 각이 둔가인 걸 사용한다. 그죠? 뾰족한 것을 사용하지 말란 얘기고요. 3번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 시멘트 페이스트의 부착력이 떨어진다? 아니죠. 자, 깬자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강자갈에서 비교하면 강자갈은 아주 매끄러워요. 근데 깬자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표면이 거칩니다. 깬자갈, 세석 같은 경우는요. 표면이 거칠면 자, 표면의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멘트 페이스의 부착력이 향상되게 돼 있어요. 그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깬자갈 콘크리트라고도 한다. 네, 처음에 설명드렸던 내용이네요. 자, 그다음 29번 문제. 실비 정산 보수 가산 계약. 그죠? 네, 실비정산 보수 가산 계약 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설계와 시공의 중첩이 가능한 단계별 시공이 가능하다. 그죠? 쓴 만큼 받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취지가. 그죠? 2번 복잡한 변경이 예상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적합하다. 3번 계약 체결 시 공사 비용의 최대값을 정하는 최대 보증한도 실비 정산 보수 가산 계약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왜냐면 쓴 만큼 받기 때문에 과투입이 된다고요. 가끔다가. 그러니까 과투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금액을 최대 금액은 정해놓고 그 이하에서 쓴 만큼 받아가라 라고 하는 거고요. 4번 공사 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또는 단위 공사 부분에 단가만을 확정하고요. 단가만을 확정하고 완료 시 실시 수량의 확정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 즉 단가 곱하기 수량. 그죠? 이 계약 방식을 뭐라고 그래요? 단가 계약이라고 하죠. 단가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자, 30번 문제입니다. 자, 합성 수지 중 건축물의 천장재, 블라인드 등을 만드는 열가수성 수지. 여기서 열가수성 수지 하나밖에 없어요. 열가수성이 폴리스티렌 수지죠. 3번이 정답이고 알키드, 요소, 실리콘은 전부 다 뭐예요? 열경화성이죠. 열경화성.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1번. 자, 프리팹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리팹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공장에서 자, 만들어져 온 것이고요. 네, 온 것을 현장에서 대부분 설치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제품의 품질을 균일화 및 고품질할 수 있고요. 공장에서 만드니까 균일적으로 만듭니다. 2번 작업의 기계화로 노무 조작을 기대할 수 있고요. 3번 자, 공장 생산으로 부재의 규격을 다양하고 쉽게 변경할 수 있다. 공장에서는 대량 생산합니다. 동일한 규격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획일화될 수 있어요. 규격이 다양한 게 아니고 획일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쉽게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 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틀을 새로 짜야 돼요. 그죠? 3번 정답 되고요. 4번 자재를 규격화하여 표준화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 철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되는 거푸집 중 깽펌. 그죠? 네, 깽펌 뭐예요? 거푸집을 한 판으로 크게 만든 거죠? 그죠? 거푸집 한 판으로 크게 만들었어요. 자, 그 깽펌의 특징을 옳지 않은 것. 1번 기능공의 기능도에 따라 시공 정비가 좌우된다? 아니죠. 기존에 조그만 합판으로 만드는 조그만 거푸집을 이어 붙일 때는 그 거푸집 이어 붙이는 기능공의 어떤 숙련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깽폼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운반을 하게 되면 네, 기능공의 기능도는 크게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죠? 거푸집 조립에 대한 자, 뭐가 없어요? 자, 뭐예요? 기능에 대한 자, 소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1번 정답이고요. 2번 대형 장비 필요하다. 양중 때문에요. 3번 초기 투자비 높은 편이다. 그죠? 4번 거푸집 대형화로 이음 부위가 감소하다. 이것 때문에 기능공의 기능도에 따른 자, 시공 점유가 크게 좌우된다는 말이 틀린 거예요. 자, 됐고요. 자, 33번 문제. 건축물 외벽 공사 중 커튼홀 공사의 특징을 옳지 않은 것. 외벽 경량화되고요. 공업화 제품에 따른 품질 제고. 그죠? 자, 보통은 공장에 대부분 생산되어 오고 조립을 하는 형태니까요. 3번 가설 비계 증가. 자, 커튼홀은요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커튼홀은 대부분 곤도라나 양중 기계를 직접 써서 들어 올린 다음에 자, 받아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가설 비계라고는 비계를 짜서 거기에다가 그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진행하진 않아요. 네, 3번이 정답이고요. 비계량이 거의 없어요.
4번 공기가 단축된다. 그죠? 대부분 공장에 생산되고 조립만 하기 때문에 공기가 상당히 단축됩니다. 자,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인데 무지하게 쉬운 계산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단서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볼게요. 자, 철골 콘크리트 PC 기둥을 8톤 트럭으로 운반하고자 한다. 차량 한 대에 최대로 적재 가능한 PC 기둥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고요. 단, PC 기둥의 단면 크기는 30cm 곱하기 60cm, 길이는 3m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둥 한 개의 무게를 잰 다음에 뽑은 다음에 그거를 자 8톤에서 자 8톤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8톤에서 기둥 하나의 무게를 나눠주면 몇 개의 기둥이 실어지냐 나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기둥 한 개의 무게를 먼저 구해볼게요. 기둥 1개의 무게, 1개의 무게를 먼저 구해보자. 자, 기둥 1개 무게. 자, 우리가 메타 단위로 다 통일하겠습니다. 0.3m, 즉 3cm. 그 다음에 0.6m, 6cm 곱하기 길이 3. 자, 이렇게 하면은 요게 뭐냐면 최적이 나와요. 최적, 그죠? 최적. 자, 세제곱미터 최적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무게를 구하려고 하면 뭘 구해야 되면 1세제곱미터당 이 철골의 철근 콘크리트의 자, 뭐라 해야 돼요? 비중을 알고 있어야 돼요. 철근 콘크리트 비중, 그죠? 철근 콘크리트 비중은 일반적으로 얼마를 주냐면 2.4톤 per 세제곱미터, 즉 세제곱미터당 2.4톤을 줍니다. 그럼 여기다가 자, 그 비중인 2.4톤을 곱해주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곱해주면 여러분들 얼마 나오냐면 1.296톤이 나와요. 즉 모당 기둥 한 개당 1.296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대 적재를 몇 톤 할 수 있다? 8톤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개당 얼마? 1.296톤이 들어가니까 자, 요걸 나눠주면 얼마? 6.17개가 나오죠. 6.17개. 자, 그럼 얼마까지 실을 수 있어요? 6개까지 실을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5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기본 문제 나왔네요. 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거푸집을 수직 방향으로 이동시켜 연속적으로 이동시킨다는 얘기죠. 연속적으로 이동시켜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사일러 등 자, 건설공사에 적합한 거 슬라이딩 하면서 쭉 올라가는 거죠. 슬라이딩 폼. 자, 쉬운 문제입니다. 신축할 건축물의 높이 기준. 자, 벤치마크죠. 네. 자, 대는 주요 가설물로 이동의 위험이 없는 인근 건물의 벽 또는 담장에 설치하는 것 벤치마크. 그죠. 37번 수경성 마무리 재료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기경성 찾아는 얘기죠. 그죠. 이 중에 기경성 뭐가 있죠? dolomite. 1번 정답 되고요. 2번 혼합 석고 플라스터, 그 다음에 시멘트 모르타르, 경석고 플라스터 전부 다 뭐예요? 수경성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38번 문제. 자, 보통 착유리의 특성 중 투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투사각 영도일 때 투명하고 청결한 착유리는 약 90%의 광선을 투과한다라는 거죠. 투사각 영도라고 하는 거는 유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내려 꽂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투사각 영도입니다. 투사각 영도. 우리가 보통 각을 잴 때는 이렇게 법선을 놓고 법선과 이루는 각을 재요. 요 표면과 법선과 이런 각. 요 법선과 이 선은 지금 각도가 없죠. 영도죠. 그래서 영도일 때 투명하고 청결한 착유는 약 90%의 광선을 투과한다. 맞아요. 88에서 90% 정도 되겠죠. 2번 보통의 착유는 많은 양의 자외선을 투과시키는 편이다. 아니에요. 자, 우리가 파장별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 자외선 파장별로요. 여기 나노메타. 자, 여기가 가시광선. 그리고 자, 적외선. 자, 그리고 요게 투과율이라고 한다면 적외선 투과율은 상당히 낮아요. 여기는 이렇게 낮게 형성이 되고요. 낮게 형성이 있다가 가시광선이 엄청 높아졌다가 적외선에서 이런 정도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시광이 제일 이제 투과도가 높고 그 다음에 적외선 높은 편이에요. 근데 자외선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라는 겁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자, 보통 착유리도 먼지가 부착되거나 오염되면 투과율 현저히 감소한다. 당연하죠. 뿌얘진다는 얘기죠. 4번. 광선의 파장이 길고 짧음에 따라 투과율이 다르게 된다. 즉 광선의 파장이 짧은 거 단파장을 우리가 자외선, 그 다음에 중간에 눈에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 그 다음에 장파장 쪽을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투과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39번 문제. 가치공학의 수행 계획 4단계로 옳은 것은 뭐냐? 정답 한번 볼게요. 정답 몇 번이요? 2번이죠. 자, 정보를 파악하고 고안한다. 즉, 고안한다는 건 뭐냐면 탐색해서 뭔가를 생각해낸다는 얘기예요. 탐색해서 뭔가를 생각한다. 아, 이거 한번 합시다.
그죠? 네, 요거 한번 우리가 밸류 엔지닝 합시다.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 최종적 분석이 끝났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는 거죠. 그죠? 자, 2번 정답. 자, 그다음 40번 문제. 자, 시멘트 광물질의 조성 중에서 발열량이 높고 응결 시간이 가장 빠른 것 몇 번? 알루민산 삼석회. 그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많이 없었어요. 평행이 출제가 됐고 조금 어렵다고 느낀 거는 뭐 38번 문제 착유도에서 자외선 부분, 네, 그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했던 내용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28번 문제 세석 콘크리트 관련 문제, 자, 그 정도, 자, 그 정도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 26번 즉 BIM 문제도 약간 헷갈렸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거 제외하고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수업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